네, 시장 환경이 변했으니 이제 대응도 이전과는 다르게 세워봐야겠죠. 과연 지금 이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할지 오늘 종목별로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Q&A 이번 시간은 가운 투자 컨설팅 이정민 대표와 유한투자증권 골드센터 영업부 박우신 PB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우리 증시 오늘장 참 출발 흐름 좋습니다. 약간 기분 좋게 시작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브렉시트에 대한 공포감이 걷히고 있고 또 개별주들의 등락이 눈에 띄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개별주들이 난립하는 장세가 시작이 되면은 이제 곧 약세장에 들어갈 시기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우리 시장 지금 약세장에 진입하려는 그 앞에 서 있는 것인지 한번 두 분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팻말을 드렸는데요. 제가 하나, 둘, 셋 외치면 힘차게 들어주시기 바랄게요. 우리 시장 약세장 진입이 될까요? 하나, 둘, 셋! 네. 두 분 다 참 다행스럽게 두 분 다 X를 들어주셨는데 그럼 왜 우리 장이 약세장이 아닐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먼저 분석하시나요? 예, 일단 최근에 개별주가 금주 들어서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약세장으로 본격적으로 진입을 한다라고 보기에는 다소간에 좀 인과관계에서 좀 불확실한 측면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일단 최근의 반등, 일단 월, 화, 수, 금일까지 반등이 특히나 이제 개별주 위주로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요인.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시장 전체가 좀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발생을 했었는데요. 일단 그 이후에 그 당시에 이제 가장 많이 빠졌던 종목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개별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시점이 소위 말해서 이제 기술적 되돌림 현상이다라고 이제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역시나 이제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이 먼저 올라오는 그런 측면들이 좀 강하다라고 지금 시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나머지 한 가지는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금주 월요일까지 사실 브렉시트 관련돼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그 기간인데요. 그 기간 동안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이틀 동안 2천억이 넘는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대부분 중소형주 위주로 지수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거기에 따른 개별주의 강세 현상이 최근 단기적으로 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브렉시트 관련된 그러한 불확실성 지금 뭐 2, 3일간의 반등으로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기엔 굉장히 이릅니다. 그래서 일단 추가적인 반등과 반락이 반복될 여지는 충분하다. 그리고 그러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지만 시장은 결국은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간 이후에는 브렉시트 같은 그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도 시장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은 증시의 본질을 찾아서 지수 자체도 긍정적으로 볼 소지는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크게 우려하지는 않아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시장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 탄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다소 걱정되는 건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도 약세장 진입이 아니다라고 아까 팻말을 들어주셨거든요. 그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이탈이 다시 이제 외국인 투자로 돌아오면서 그 자본들이 다시 좀 돌아오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는 또 수출의 의존도가 강한 우리나라가 그 중국의 경기 침체와서 더불어 더블 딥 현상이다라는 의견도 많았었는데요. 반대로 요게 한 2, 3일 내로 빨리 정리가 되는 분위기이면서 외국인들의 투자가 다시 상승세인 분위기, 그리고 코스닥의 이런 개별 종목들의 상승세, 그리고 수출 과다 종목, 이런 종목들의 주가 상승의 흐름이 좀 우리나라 시장에 그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분 모두 다 약세장 진입은 아닐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종목별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을 짚어봐야 될까요? 우선 형제 관련주, 형제 엘리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관련한 이슈로 인해서 오늘 많은 투자자들이 검색을 하고 있고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형제 엘리트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팻말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이번에는 조금 다소 엇갈렸네요. 우선 오를 들어본 이유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네, 형실리트 중국 그 파오시니아오 그룹과 그 합자법인을 설립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지난 4월이죠. MOU 체결에 이어서 중국 교복 시장 진출에 한 발 더 다가섰다고 볼 수 있겠고요. 중국 내 10대들에게 아무래도 우리의 그 K 브랜드의 인기로 동남아 등지로 또다시
다른 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진출의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 주가 지수에 이미 많이 반영되고 있지만 당장 투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 매물대인 9,000원 정도까지 내려온다면 장기적인 면에서 투자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반면 X를 들어주셨거든요. 예. 형제 엘리트 그래도 오늘장 추세 참 좋은데 X를 들은 이유는 뭘까요? 일단 가격적인 부담이 가장 큰 요인이고요. 사실 네. 형제 엘리트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굉장히 2,000원, 3,000원대에서 많이 얘기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 굉장히 밸류적인 매력도 있고 그리고 형제 엘리트는 이번에 이제 교복 사업이 있지만 원래 이제 원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메리트가 형제 그룹 내에서 지배 구조에 대한 이슈를 항상 받고 있던 그런 업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과거 2,000원, 3,000원, 4,000원 이 가격은 굉장히 싸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최근에 이제 교복 사업 관련돼서 이제 현재 11,000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이제 작년에 중국과의 협업을 진출하는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다수가 출연이 됐었는데 이러한 부분들 굉장히 현 시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주가가 많이 오히려 하락을 한 그러한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요. 역시나 이제 실제 수치로 연결되는 부분들을 확인하려는 그러한 시장의 습성이 좀 있다 보니까 역시나 현재 가격은 좀 부담스럽다라는 그러한 측면이고요. 다만 추후에 이제 사업의 진행 방향을 확인을 하신 후에 투자를 좀 결정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이제 그 합작법인 같은 경우도 사실 중국 쪽에서 60% 지분을 가져가기 때문에 일단 사업의 주도권이 중국 쪽에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우려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실적의 가시성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현재 시점에서는 다소 부담이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뭐 형제 엘리트 현재 구간에서는 마이너스권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역시 가격 부분에서의 부담이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관련주들입니다. 바로 STX 관련주들인데 다시 한번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거든요. 과연 STX 관련주들 투자를 해봐도 좋을지 돈을 써도 좋을지 한번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번에 두 분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우선 X를 들어본 이유 무엇일까요? 네, STX 그 지난달 27일 법정 관리 신청을 했습니다. 법정 관리 신청 후에 묶였던 이 회사 채권 채무들이 법정 관리 개시와 함께 풀렸다는 얘기인데요. 물론 이러한 이슈들을 통해서 약간의 상승폭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약간의 상승폭은 있을 수 있겠지만 문제는 법정 관리 전의 채무는 여전히 차후에 변제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불확실한 모습을 어떻게 타파해 가는지 충분히 보신 후에 매매를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약간의 뭐 불안감 같은 거는 해소가 된 다음에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 줬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굉장히 핫합니다. 바로 명문제약인데 뭐 신약 출시 기대감 속에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과연 오늘장 흐름 그리고 내일장 흐름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지 두 분의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펜만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이번에 O와 X로 또 엇갈렸는데 저는 한번 O를 들어본 이유 들어볼게요. 일단 좀 네. 고민은 좀 했어요. 왜냐하면 네. 일단 가격적인 부담은 역시 이 종목도 존재를 하는데 네. 일단 제약주 섹터에 대한 메리트 그리고 사실 명문제약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 그 제약바이오주들 바텀업 하는 국면에서 사실 어느 정도 소외가 됐던 그런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메리트는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일단 제약 섹터 내에서 PBR 자체가 사실 제약 섹터 내에 굉장히 매력적인 지표는 아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지표라고는 볼 수가 있는데 일단 PBR 자체가 굉장히 하단에 위치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최근에 주가 상승이 없었다면 사실 PBR이 1배 미만이었던 그러한 제약주 내의 종목이다 보니까 그러한 메리트도 분명히 찾아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백신 관련주들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뭐 작년에 메르스도 있었고요. 올해 들어서 지카도 있었지만 추가적인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여지도 굉장히 높다라고 현재 추세 자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백신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추후에 충분히 리스팅 해놓고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관점이 좀 있는데 일단 명문제약도 사실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도 주가에는 굉장히 메리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가격적으로 지금 금일 같은 경우 이제 전일의 상승에 이어서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를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루 이틀 어느 정도 눌려준다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그리고 좀 베팅이 가능한 그러한 종목으로 좀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네, 약간의 주가 흐름을 지켜보고 그리고 명문제약도 한번은 눈여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와 맥도날드 인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맥도날드 인수 의향서를 CJ가 제출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과연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희소식으로 작용을 하게 될지 한번 두 분의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팻말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이번엔 조금 다르지만 약간 그리고 세모를 들어주셨는데 세모를 들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네. CJ가 예비 입찰에 인수 의향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본사가 그 아시아 지역의 영업 사업을 매각해서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그 안전적인 매출을 원하는 모양인데요. 예를 들면 SPC 그룹이 던킨 도너츠를 이같이 운영을 해서 성공적인 사례를 냈죠. 다만 이 중국과 한국 맥도날드를 모두 인수하려고 드는 후보가 나오면 경쟁에서 밀릴 수도 있다라는 게 약간은 아직 불확실성이 강하지 않나라는 판단이 돼서 확실한 모양새를 네.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기대해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경쟁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세모를 주셨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JJ랩스 이정민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번 시간에는 주식 과외쌤을 통해서 과연 어떤 투자 전략이 적절한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